네, 3반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우선은 고구려는 지금의 중국 땅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백제는 서울,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시작을 했고, 신라는 경주에서 시작을 했어요. 그다음 가야는 그 밑에 이제 경상남도에서 시작을 했는데, 자, 우선 고구려 수도를 보면 지금 이게 수도였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절벽 위에다가 궁을 지어놓고 이제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. 그다음 백제를 보면 지금 요 언덕 같이 생긴 거 있죠. 여기 요 잔디 요 모양. 그래서 토성이에요. 그래서 이 안쪽에다 궁을 지어놓고 이제 백제를 이제 건국을 했는데, 정말 안타깝게도 백제 유물들이 이 집들 아래에 다 묻혀 있어요. 정말 안타깝죠. 백제 유물들이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, 그다음 신라는 이 경주라는 곳에서 요 지금 반달 모양처럼 생긴 요 언덕 있죠? 요 위에 궁을 지어놓고 신라를 건국해서 이제 다스렸다고 해요. 단 다만 여기 지금 건물이 없죠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원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살펴봅시다. 자, 우리가 이제 석기 시대, 그죠? 석기 시대에 넘어서서 청동기를 했죠? 그다음 청동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철이 등장해요. 자, 앞에 이 두 도구들보다 더 단단하고 더 이제 좋았죠. 지금까지도 철은 쓰죠.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철로 만든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기 만드는 기술을 갖추고 국력을 기르는데, 여기서의 국력은 이제 이 당시에 먹고 사는 농사와 그다음에 무기죠. 자, 그래서 철로 만드는 농기구로 하니까 농사 잘 되겠어요, 못 되겠어요? 훨씬 더 잘 되겠죠. 그래서 농업 생산량도 늘어나서, 그죠? 곡식이 많아지죠. 그리고 무기 또한 석기나 청동기보다 훨씬 단단하니까 더 강한 군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. 자, 더 강한 이제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또 이 제도도 좀 정비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나라는 이제 선진 국가였던 중국이에요. 중국의 제도나 또 종교 등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, 뒷장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고. 자, 우선은 여기 요거는 이제 평안남도 강서 북한 땅에 있는 그 벽화를 복원한 건데, 그러니까 북한 땅에 있었으니까 이제 나라는 당연히 고구려 이제 사람들이겠죠. 그래서 여기 살펴보니까 고구려 군인들 살펴보니까 사람만 철로 만든 갑옷을 입은 게 아니고 말까지도 철로 만든 갑옷을 입혔어요. 그죠? 그래서 철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, 자, 우선은 나라를 이제 뭐 농사도 더 잘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. 그래서 더 많아진 그런 이제 더 커진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율령을 만드는데, 여기서 율령은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법. 지금으로 따지면 법이에요. 법. 그 법을 이제 제대로 정비를 해요.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전쟁을 치르는데 무섭다고 도망을 가버리면 사형에 처해요. 즉 탈영이죠, 탈영. 그래서 군대에서 빠져나와 도망가면 사형에 처할 정도로 그만큼 군대가 중요했다라는 거죠. 그만큼. 그 다음 아래 보면 저 집 소가 탐나는군, 아니 우리 집 소를 훔쳐가네 도둑이야 하고 있죠. 그래서 도둑질을 했더니 두 배로 물어내시오라요.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이제 했던 나라들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. 그래서 또 어떤 법들이 있냐면 세금도 걷어요.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죠. 그리고 삼국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성을 쌓는 일,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요. 그래서 평소에는 농사를 짓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맞서 싸워요. 그러니까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. 왜? 농사도 짓고 군인도 하고, 그죠? 그러니까 그냥 일도 하는데 군대까지 끌려가서 이제
뭐 끌려간다라기보다는 군대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위해서 이제 싸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자, 다음 중요한 게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여요. 여러분들 그 흔히 잘 알고 있는 불교, 그 불교 맞아요. 그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왜 받아들이냐면 자, 이 삼국의 이 왕들이 자, 불교에서 그 신이 누구죠? 그쵸, 부처죠. 자, 부처랑 누구랑 같다라고 백성들을 믿게 하냐면 왕이라고 해요. 즉 다시 얘기해서 불교를 믿으면 부처를 믿는 거죠. 자, 부처를 믿는 거면 그렇죠. 왕을 믿는 게 되죠. 그래서 왕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? 네, 올라가게 돼요.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굉장히 떠받들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왕의 힘이 어떻게 돼요? 네, 더 올라가죠. 그래서 삼국이 불교를 다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여요. 그래서 뭐 탑들도 많이 세우고 절도 많이 짓죠. 그래서 고구려는 이런 이제 금동연가 칠년명 열애입상 같은 이런 불상, 이제 백제는 요런 탑들, 신라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 율령 즉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누구의 힘이 강해지냐면 왕의 힘이 강해져요. 법도 결국에는 왕이 만들죠. 그죠? 그래서 이 삼국들은 어떤 이제 국가들이라고 하냐면 중앙집권 국가라고 해요. 여기서 이 중앙은 이제 왕이죠, 왕. 그래서 왕과 그 주변, 즉 이제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래서 이 세 나라들은 이 법들이라든지 또는 이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국가, 즉 중앙집권 국가로 이제 향하게 돼요. 그래서 이를 삼국들은 이제 그 힘이 있죠. 그 힘을 이제 넘치는 힘을 이제 밖으로 이제 쏟아내요. 그래서 정복 활동, 땅을 넓히고 힘도 키우고, 그죠? 이런 식으로 해서 삼국이 점차 발전을 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다음 선생님이 과제를 내줄 건데 34쪽, 35쪽, 36, 37쪽을 보면 각 나라들의 건국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군항검 이야기처럼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자, 이 이야기들을 읽고 나서 공통점 몇 가지를 한번 찾아와 보세요. 알겠죠? 자,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.